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뉴스도 여러분들께 일목요연하게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불과 몇십일 안 돼요. 유사이래란 거 뭐예요? 역사가 쓰여진 이래로. 역사 이전 시기도 물론 있죠. 네.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뭐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핵을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전 세계의 위협이 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규모 공습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 전역의 핵심 군사 및 핵 관련 시설 100여 곳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벌였습니다. 일어나는 사자라는 그 작전명이었죠. 이를 통해서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또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사령관, 이란의 비상대책 본부장 등 고위 군 지휘관 다수가 제거됐다라고 이스라엘군이 공식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핵 관련 시설을 공습을 한 만큼 이란의 핵 과학자 페레이둔 아바시 다바니 그리고 모함마드 메흐디 테헤란치가 공습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민간인도 최소 12명이 숨졌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이란도 곧바로 100대 이상의 드론을 이스라엘로 발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측 입장이 또 궁금해지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습 뒤에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폭탄을 가질 수 없고 우리는 협상 테이블로 이들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란이 이제 다시 역공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방공망이라 이런 걸 해가지고 드론밖에 지금 대응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여파로 우리나라 금융시장까지 여파가 지금 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증시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매일매일 상승세를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식을 사들이는 되게 기분 좋은 랠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8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3,000선 막 오늘 내일 할 것 같았는데 오늘은 2,900선을 내주고 말았고요. 외국인들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오전에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화 가치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355원에 출발을 했는데 1,368원까지 오르면서 원화는 약세가 됐고, 위험회피 심리 때문인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고, 반면에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달러화나 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항상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나타나는 게 뭡니까? 기름값이요? 그렇죠. 예. 유가도 많이 출렁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에 지정학적인 긴장감 고조라고 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국제 유가가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3일 기준으로 했을 때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선물 가격 장중 한때 배럴당 77달러대까지 치솟으면서 전장 대비 14%가량 상승하기도 했고요. 8월물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9% 이상의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사실 중동은 오펙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인 이란이 이제 공습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감소하거나 지금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공급 경로에 차질이 생기면 국제 유가가 요동을 치게 되고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불확실한 요소가 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국내 기름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는 한 2, 3주 정도의 시차가 있대요. 그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도 인상된 유가가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오늘 있었던 공습과 이란의 반격 뭐 이런 것만 여기에서 끝난다면 이게 확전될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개입 여부도 변수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이 쉽게 개입할 수, 왜냐하면 오늘도 트럼프가 우리는 맞습니다.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모르는 거는 아닌, 왜냐하면 거기 제가 알기로는 대사관들 철수시켰다는 걸로 뭐 제가 아까 읽은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아이고 이 세계가 좀 평온할 날이 없어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전쟁이라는 게 왜 이렇게 끊이지 않을까? 이게 만약 인간의 속성과 분리돼서 특이한 현상이라면 이게 굉장히 드물어야 하는데, 네.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에 출근하지 않는 어공들, 어공 여러분 아시죠? 늘공과 어공, 어공이 뭡니까? 어쩌다가 공무원이 된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사람이 부족한가 봐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됐던,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대통령실 어공, 별정직 공무원들이 아직 이제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들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는다라는 소식입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요, 대통령실 총무인사팀이 최근에 전임 정부 출신의 별정직 공무원들에게 자진 사직인 의원 면직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에 해당하는 직권 면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 따르면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사직 의사를 표하지도 않고 있는 전임 정부 출신의 어공들이 한 80여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대통령실 직원의 정원을 정하고 있는데 443명입니다. 임기 초에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전임 정부 출신의 어공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업무량 대비 인력이 부족하고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다라고 대통령실 측에서 지금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전 정부 사례를 봐라, 뭐 이런 식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전체 중에 일부만 공개해서 마치 그게 전부인 양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 명의로 성명을 냈는데, 이 성명서 내용을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모르면 문재인 정부 행정관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성명을 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 사직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어공의 수가 약 150명에서 108명 정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어공들도 한 집안의 가장임을 고려해서 구직 활동 시간을 주자는 취지와 또 행정관 신규 임용 시에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한 50일가량 신분을 유지시켜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약 50일 급여를 주는 동안 윤석열 정부 어공이 무급으로 업무에 임했고, 심지어 출산 휴가 중이던 문재인 정부 어공에게 약 6개월까지 직을 유지해주기까지 했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뭐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모르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일단은 좀 출근을 해가지고, 저는 뭐 과거에 어땠는지 제가 뭐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업무 인수인계라는 것도 필요할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어공들이라는 분들이 대부분 이게 정치권에서 이제 있다가 옮기신 분들, 이런 분들인데 좀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도 틀린 건 아닌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하에서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저도 이거 어제 얼핏 봤는데, 네?
이게 급식에 제공된 빵 때문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야, 이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15일쯤에 가장 처음으로 이제 시작된 일인데요. 충북 청주 그리고 진천의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상이 발현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를 했는데 급식으로 제공된 빵류 2종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고칼슘 우리밀 초코 바나나 빵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이 된 건데요. 그런데 피해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조사를 했더니 세종과 전북 부안 지역에서도 이 해당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식중독 사례가 추가로 확인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는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가 제공이 됐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를 했더니 빵류 섭취로 인한 집단 감염 사례가 전국에서 모두 4건 이고요. 유증상자 수가 상당합니다. 청주 120명, 어휴.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 모두 합해서 208명이 같은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식품 제조 가공업체인 마더구스가 제조를 하고 풀무원 계열의 푸드머스가 유통 및 판매한 제품으로 전해집니다. 그 김영민 아나운서는 계란 좋아해요? 어제도 먹었어요. 매일 먹죠. 네. 그럼 매일 먹어. 뭐 법적으로 매일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음식이니까요. 예. 근데 그 요새 같은 때에는 계란도 이게 우리가 흔히 반숙이라든지 뭐 이렇게 네. 먹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역시 살모넬라균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지금 같은 때에는 좀 푹 익혀 먹는 음식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이 정도로 이제 많이 나왔으면은 제조업 판매사 측에서도 이게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데, 그죠? 네, 전국 급식 사업장에 납품을 한 이 문제가 된 제품이 무려 2만 7천여 개가 되는 상황인데요. 예. 식중독 의심 신고 접수가 되고 나서 풀무원 푸드머스에서는 즉시 납품을 중단하고 자진 회수해서 전량 폐기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원인에 대해서는 풀무원 관계자가 원인이 불분명하고 260개 납품장 중에 단 4곳에서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품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고요. 뭐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처, 질병관리청이랑 같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해당 제품을 먹고 뭐 설사,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같은 기관에서 2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여름에는요.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죠. 특히 이제 생크림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우리 건강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 다 진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모든 걸 좀 익혀 잡수시고. 네. 예.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